중간에 남길이 있어요? 혹시? 없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빨리 찍히는 다른 선생님 만나시고 예절이랄까 이걸 갖추다 보니까 다도란 말이 나오거든. 이 친구는 아까 뭐라는 대로 뇌가 느낀대. 뇌가 벌써 대단한 거야. 미식가야. 냉장고에 있는 그런 여기다가 이게 다야? 다 같이 입정하시겠습니다. 묵상신고 올리겠습니다. 집신 부분에 있어서 네. 그 인체의 어떤 자연스러운 기의 모임으로 형성된 어떤 단전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네. 좀 껍데기뿐인 단전으로 네. 될 가능성이 물론 이제 집심으로 힘을 빌려서 네. 능심과 무심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네. 그럴 우려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념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라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천년만년의 일념으로 모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단전에 모으는 것이죠. 그 일념을. 그래서 그러기 위한 집심이죠.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아까 같이 이렇게 껍데기가 많이 어떻게 보면은 단전이 마치 힘에 들어간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겠죠. 그러지만은 아까 같이 선정에 들기 위한 것이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같이 단전의 마음을 모으는데 단전의 몸을 모으지만은 단전에 모으기 위해서는 단전에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 집은 기운으로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을 짓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아, 이게 꼭 내가 뭐 반드시 뭐 이 생에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뭐 또 좀 스스로를 너무 좀 풀어놓는다 할까요? 쉬었다 가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흘러온 시간이 10년이거든요. 이번에 결단코 깨달음을 얻고 말리라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없으시네요. 몸을 이렇게 해놓고 쉬어보자.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요 시간대 쉬는 시간인가. 그러니까 전에 어떻게 이렇게 선인들이 말씀을 본래 면목 자리가 이 자리인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제가 하는 거는 시간을 안 정해놓고 그게 강 박사님이 안 시달리니까 이 6개월을 버텨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루 중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영혼의 휴식을 얼마만큼 취해보느냐라는 거예요. 영혼이 얼마만큼 쉬어보느냐야 진정. 생각과 감정을 다 놓은 상태에서 내가 얼마만큼 존재해보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혼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쉬어본 사람만이 일상에서 내가 무슨 일 있을 때 쉴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늘 생각에 끄달리고 감정에 끄달려서 살게 되지 영혼의 휴식을 못 얻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혼의 휴식만을 얻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편해서 좋아요. 그렇죠? 편해서 좋긴 하는데 또 한 가지 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쉬어서 기운이 아래로 깔아앉아서 단전까지 기운이 가라앉았을 때에 그때의 단전에 마음을 두는 거거든요. 그때에. 근데 사람들이요, 충분히 쉬잖아요. 쉬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고 싶어져요. 적공을. 그런데 휴식이 없이 적공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우리가 흔히 그래요. 수행을 오래 했는데,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사람이 까칠해요. 그리고 경직되어 있어요, 늘. 저한테도 느껴지는 그 묘한 파장들이 이건 뭐지? 그러면서 다시 하게는 되는데 다시 찾게는 되는데 이것도 관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거는 기초인데요. 기초고 그 원리는 어떻게 하냐면 와선도 있고 입선도 있고 좌선이 있는데 왜 좌선이 대표적이냐면요. 긴장과 이완이 적당해요. 앉아서가. 그래서 스스로가 긴장을 어떻게 줘야 될지, 어떻게 이완을 줘야 될지 그거는 스스로가 맞추면 돼요. 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체적으로 30분, 1시간 그 동안에 할 수 있는 수행법이 뭘까? 그 생각이 이렇게 요즘 들더라고요. 수식법을 해요. 수승화강 식망현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놓고 수승화강 식망현진 이렇듯이 호흡 가지고 장난을 좀 쳐보세요. 저는 그 서울에 있을 때 그 지하철 타면 호흡으로 장난을 많이 쳤어요. 어떻게 되냐면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수승화강 식망현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수 하나 둘 셋, 승 하나 둘 셋, 화 하나 둘 셋, 강 하나 둘 셋 이렇게 그거를 한 박자씩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를 뭉뚱그려서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해보시면은 그때 단전 강화가 잘 되실 거예요. 망치질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시멘트에다 이렇게 망치질 같은 걸 할 때 보면 그 진동이 제 팔에 아주 깊숙하게 전달되고 관절을 따라서 저 폐부까지 전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망치가 저더러 하는 말이 나는 선이 아닐까. 그러니까 일 속에도 선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뭐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런 온불교의 위대한 말씀이 있는데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일하는 것,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부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지만은요, 대체적으로 뭐하고 갈등을 느끼냐면 가슴하고 머리하고 갈등을 느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일상생활 처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그래 생활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내 머리에서 내 이념적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느냐, 정리가 되어져서 그 철저하게 갖는 것이 내 가슴 속에서까지 내려와져 있느냐, 어느 순간에서 뭐를 얘기할 때도 가슴에서 그것이 나오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내 세포 하나하나에 젖어 있어서 내 삶 자체가 그러느냐. 우리가 좌선이나 행선이나 혹은 명상이나 예배나 예불이나 새벽기도나 철학기도나 이런 유체의 이런 방법들, 이런 행위들이 국한되는 것이라면 그런 행위가 행해지지 않는 우리의 그 밖의 일상들 속에서는 그 선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전에 열거한 그러한 다소 규범적이고 우아한 방식에 의해서만 선이 존재하는 거라면 사실 모든 인간들은 24시간 매일 그런 행위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과 우리의 실존과는 괴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21세기에 발전된 이 세상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정해진 공간에 모여서 이 겨울밤에 꼭 선을 따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명징하고 솔직한 질문을 답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다. 원불교에 이제 무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시선은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선이에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은 선인데 실제는 생활이에요. 원불교가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무시선이들 생활이 다 선이어야 되는데 왜 선이 아니고 생활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선을 포장한 생활이에요. 그리고 뭐뭐 하냐고 하면 이것도 선이다라고 포장을 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경계가,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이제 다른 의미의 경계입니다. 경계가 없기 위해서는 이 선이 삶 속으로까지 연장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요즘 선 잘하시냐고, 선정이 어떻게 드냐고, 제대로 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미래는요, 그렇게 안 묻는 거예요. 문고리 잡는 모습만 보면 이 사람의 수행이 다 됩니다. 말 한마디만 탁 건지면 이 사람의 수행을 다 본다는 거예요. 즉 미래의 수행은 뭐냐면 무시선이 행하는 곳이에요. 무시선이 삶 속에서 요리하면서 청소하면서 일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단전에다 손을 이렇게 좀 대봐요. 이렇게. 그리고 뭐 발을 얹고 싶으면 얹어도 괜찮고요. 그 대신 첫째가 뭐냐면 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힘이 들어간 곳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다. 그리고 단전만을 이렇게 더 보세요. 일단 모든 생각을 놓아보세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멈추어서 놓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는 사랑하는 사람도 놓고요, 미워하는 사람도 놓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놓고 싫어하는 것도 놓아보세요. 이렇듯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놓고요,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놓을 것도 없는 텅 빈 마음이 되어 보십니다. 텅 비어서 편안하고요, 텅 비어서 고요한 마음이 되어 보십니다. 그 쉬어지는 숨을 그냥 느끼시기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을 넘어서서요, 반복을 통해서 그것이 기질화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훈련이라 할 수가 있죠. 가령 예를 든다면 저희는 그러거든요. 마음이 습관하고,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의 습관하고 행동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그것은 계속 반복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되어서 나오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에 내려와야 되고,
가슴에 있는 것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그냥 머리에 그쳐 있기도 쉽고 기껏해야 가슴 속에 담겨지는 정도가 아니냐 싶어요. 근데 원불교는 그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고요. 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서 그 동물적인 감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무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는 것인데 무시선인데 이게 무시선 무처선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구애 없이 장소의 구애 없이 선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선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선이라는 본래 자기 성품을 자성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의 가장 근본짜리를 여의지 않고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걸 선이라고 하거든요. 삶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령을 잡을 때 두 가지를 딱 잡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좀 전문 용어로 진공을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그러는데 진공은 다시 쉬운 말로요. 비움을 바탕을 삼고 묘유라는 건 삶을 바탕을 삼는다 그거예요. 그거를 활용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활용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일상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비움을 여의지 않고 그 마음으로 그대로 발현시켜서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참음, 멈춤, 놓음, 비움.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깊이 있는 것을 이렇게 놓는 것이 이게 비움이고요. 이게 깊은 비움이죠. 근데 여기서도 또 단계가 더 있긴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저 무의식 세계마저도 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선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시선이라는 부분들이 선이라는 것을 그 확장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단전주선은 깊이를 비워주는 겁니다. 깊이. 그래서 단전주를 하지 않는 무시선은 깊이가 없고 단전주만 하고 무시선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생명력이 없고요. 활선이 되질 못해요. 살아있는 선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표리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비움의 핵심이 뭐냐면 저희는 단전주를 보고 있습니다. 단전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우리가 배꼽에 서서 했을 때 손가락 요 길이만큼 아래쪽에 단전이 있어요. 그쪽에서 마음을 두는데 이거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것도. 휴식을 갖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편안하게 휴식을 해준다 생각을 하세요. 생각과 감정을 놓고요.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단전에서 마음의 사역을 노력을 해보시고요. 더 나아가서 단전의 핵을 잡아서 거기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한번 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과거 수도인들은 대소유무 가운데 어느 하나에 빠져 열애가 되기 힘들었으나 지금은 누구든지 이 법대로 훈련만 하면 자연히 열애의 싹이 트고 자라게 되리니
조리를 생활 속에 활용하고 대소유물을 자유자재하도록 훈련을 해야 하느니라. 이상은 대산용사보고 훈련편 23장 말씀이었습니다. 여기다 수.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요. 한 동작에 하나를 해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맛도 느껴보시고요. 그 식감도 느껴보시고, 그래 하나하나에 이번에는 깨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깨어 있다는 거, 음식의 맛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이게 행동하는 것도 이렇게 씹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또 맛에 대한 것도 아주 특별한 느낌, 늘 먹는 음식인데도 선식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음식의 느낌들이 아주 특별하다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식에도 그 이제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그 이제 아내가 만들어온 음식에 대해서 좀 더 맛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칭찬도 가능하고, 그전에는 그 허기로 그 배를 채우고 허기로 시간을 보냈는데 음식으로서 이제 대화도 조금 가능하고, 야 오늘 이게 좀 맛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것들이 잘 되시는 분들은 그것이 별것 아니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평상시 생활 속에서 가슴으로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조금 많이는 안 되더라도 조금씩은 변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 비움은 어떻게 되냐면 생각과 감정을 놓아야 돼요. 놓은 상태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뭐냐면 판단 중지, 그 다음에 감정도 놓아보세요. 그리고 대상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이렇게 창문 열듯이 이렇게 열어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해요. 보는 것보다. 그럼 내가 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관념으로 봤을 때하고 내가 비워졌을 때 볼 때 그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10단어면 10단어, 20면 20단어가 그 비움의 언어가 나와요. 독특한 비움의 언어가 있거든요. 그건 비워졌을 때만 나오는 언어예요. 그거를 어디다 쓰시냐면요, 핸드폰에다 쓰세요. 잘 보셨어요. 그리고요, 비워서 탁 보고 나잖아요. 그럼 스스로가 시원해요. 그리고 스스로가 놀라워요. 아니, 이런 세상이 있다니, 라는 게 있어요.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보이다니,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과거와는 달리 이제 부처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일반인 삶에서.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세상은 무지선을 얼마만큼 내가 까닭 있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까닭 있게 가느냐. 여기서 부처가 무더기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이게 집심, 관심, 무심, 능심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행선이. 근데 이 행선은 하나하나 깨어있는 게 먼저구나라는 부분이에요. 맨 처음엔 어디다 마음을 둬요? 족단전에 두잖아요. 엄지발가락하고 검지발가락 여기요.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가는데 처음에는 약간 그 명령을 내리듯이 가잖아요. 듬, 옮김, 노음 할 때 몸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살짝. 그래서 듬, 옮김, 노음. 듬, 옮김, 노음. 근데 듬, 옮김, 노음을 세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뭐가냐면 그만큼 면밀히 깨어있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하죠? 왼발, 오른발인데 세 가지를 함축시키는 거예요. 그거예요. 계속 함축시켜갑니다. 여기서부터 능심까지는 계속 함축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 옮김 노 기초부터 하셔야 돼요. 오른발, 왼발 하는데 마음은 어디냐면 족단전이 그대로 이렇게 선을 그리듯이 가야 돼요. 이렇게 선을 그리듯이. 그래서 오른발 하니까 이게 마음이 그려져야 돼. 이렇게 선이.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을 찾는 거예요. 바닥의 느낌. 이렇게 있어가지고 두 발에 놓치는 것이 없어야 돼. 두 발에. 이렇게 하시다가 온몸에 열어야 돼요. 아우라가 생긴다고 해서 봐야 돼. 이것을 내 마음의 범주 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은 이거 잘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포가 깨어나는 걸 느껴져요. 세포가 느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는 방법이 옆 사람에게 열어보세요.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열잖아요. 그럼 옆 사람이 평온해져요. 느껴요, 진짜. 그 다음에 내가 상태가 너무 좋잖아요. 그럼 전체를 열어요. 그리고 자연에도 열고 하늘에도 열고. 영적 성장을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스스로의 자유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그 양질의 보온을 주는 거죠. 양질의 보온. 양질의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보답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개념은 우리 인간은 원래 은혜를 받고 살았다. 천지 은혜도 받지만은 부모로부터 은혜도 받고 동포들로부터도 은혜를 받고 법률의 보호의 은혜를 받았다. 이걸 기본 4가지 은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보온을 하느냐. 세상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가면 저는 어떻게 보면 존재라고 봐요. 존재 자체가 내 존재가 우뚝 서 있고 존재 자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수행한 만큼 그것은 양질의 그 불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 시대에도 그런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적 혁명. 이제 그런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가 만든 그 틀 안에 많이 갇혀서 하고 저도 그래서 여기 또 찾아왔고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참 저기 어제 그 뭐 잡고 가셨다 그랬죠?